너네들은 이거를 첫 번째로 보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마지막에 찍는 거거든. 34번 질문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답을 고를 때 2번이랑 5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읽어보자. 보면은 이 질문 너무 괜찮거든. 별표 칩시다. 별표 칩시다. 별표 치고 들어갑시다. 보면은 social domain theory, 사회적 그리고 얘들아 항상 이 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건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글쓴이의 주장이야, 주장. 혹은 어떠한 이론이 주장하는 거야. 되냐? 사회적 영역, 사회 영역 이론이라는 게 view A as B,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을 reciprocal process, 상호적인 과정으로 보거든. 여기에서 니네가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야 됐을 건 reciprocal. 아, 상호적이구나. 그쵸? disentangled. 떼어질 수가 없는 상호적인 과정으로서 본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그 다음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근데 또 차이 나오죠? 달라. 다른 거야. 또 여기 동그라미. 아, 뭐가 다를까 또? emotivist or intuitionist 해서 정의주의적이거나 혹은 intuition, 이모션에서 나온 거다. 정의는 그 justice가 아니라 이모션 얘기하잖아. 정의주의적이거나 혹은 intuition이 직관이라는 뜻이 있잖아. 직관론적인 접근법이랑은 다르답니다. 그쵸? 도덕성에 대한 접근법이랑은 다르대요. 이런 정의주의적이고 직관론적인. 부연 설명해주네. 그 다른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principally 주로 연구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 성인과 관련된 연구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성을 주는 거죠. 우선권을 주는 거야. 정서적 그리고 암묵적인 과정에. 그쵸? 뭐는 피하면서 이성이라는 것은 피하면서 그쵸? 주로 뭐로써? 포스트옥 밑에 별표로 단어로 나오죠. 사후의 합리화로서 이성이라는 것을 피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는 소셜 도메인 시오리라는 것은 뭔가 이모션이랑 모럴 저지먼트라는 걸 리시프로컬 같이 상호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 이모티비스트랑 인투이셔니스트의 관점에서는 뭐를 중시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이모션에 중점을 두는 걸 알 수 있다. 왜냐면 리즈닝이라는 걸 피한다잖아. 되냐? 이것만 읽고선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고 느끼네. 감정을 느낀 다음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avoiding reasoning. 이성 추론은 피하죠. 주로 이성이나 추론이라는 걸 뭘로써 여겨버리는 거야? 그냥 사후의 합리화로서 여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을 느낀 다음에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따른 판단에 대해서. 뭔 말인지 되냐? 실제로 이거 내가 여기서 얘기했었나? 뇌과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 강의를 들으면 실제로 이 얘기를 하시거든. 우리가 감정은 버리고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 야,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감정을 먼저 느껴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대요.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없대. 사람이 감정을 배제하고는. 감정을 느껴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사람이. 이거 지문이 다른 학교 부교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요. 이거 부연 설명하자. 이거 괜찮다. 이거 부연 설명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그쵸? 관점에서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이러한 트리트먼트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다루는 거 있죠.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을 그쵸? distinct 별개의 구분되고 opposing 이 두 개가 형용사로서 influences 수식해주는 거다. 구분되고 대립되는 그러한 영향력으로서 감정과 이성을 다루는 것은 동사는 represent죠. 잘못된 다이커토미 이분법을 보여준답니다. 다이커토미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엄청 중요해. 응? 중요해. 다이카토머스 형용사 형태 전에 나왔었다. 다이카토미는 명사 형태야. 형용사 형태인 다이카토머스도 적어놓으세요. 오히려 그 가정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affective, 정서적인 얘도 중요해. affective. 얘 전혀 이모션이랑 관련 없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근데 affection이 애정이란 뜻도 있는 거 알죠? affective.
정서적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잖아. 이 사람들한테, 소셜 도메인한테는 중요하답니다. 중요한 컴포넌트, 구성 요소거든,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이 and를 사이로는 지금 that이 병렬되는 거 두 개 보이죠? that and that. 그리고 후자라는 것은 복잡한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는 걸 수반하거든.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라는. 여기에서 the latter, 후자라는 것은 moral judgment 얘기하는 거죠. 이 후자라는 게,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생각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감정과 경험이라는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냐? 칸트의 유명한 말을 좀 빌리자면은 도덕적 리즈닝, 추론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그 도덕적 추론은 텅 빈 거거든. 그리고 감정은 근데 어떠한 감정이냐면 이성이 없는 감정이라는 것은 맹목적이라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여튼 두 개가 다 이모션과 리즈닝이라는 게 꼭 상호작용, 리시프로컬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셜 도메인 뷰에서는 아이들의 감정적인 경험이라는 게 그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리고 부호화 그리고 도덕적 위반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and를 사이로 어리랑 인플루언스가 병렬되죠. 그리고 복잡한 평가 과정의 일부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서적 경험이라는 게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 되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복잡한 평가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고, 정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정보냐면은 그러한 정서적인, 보면은 인포메이션이 주어고 동사는 메이인 거 보이죠? 근데 어떠한 정보냐면은 획득된 정보야. 정서적인 그러한 결과. 근데 어떠한 정서적인 결과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서적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정보. 그리고 past, 과거 혹은 직접적인 그러한 정서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정보라는 것이 1번 보자. 근본적인 도덕적 추론의 가정을 갑자기 왜 훼손시키냐? 되냐? 그러니까 여하튼 이 밑줄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알죠? 소셜 도메인의 시오리에서는 도움이 된다? 결정을 하는데 보면은 상황에 개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 indicate,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은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행위의 의도에 의해서 좌우되냐? 전혀 아니죠. 이런 내용 없어. 4번. 뭐를 증명하냐면은 정서적 능력이라는 게 매우 성과를 강화시킨다?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1, 3, 4를 지우고 2, 4, 5번 보면 constitute, 구성하는 거죠. 토대를. 근데 어떠한 토대냐면은 도덕적 이해라는 게 구성이 되는 토대를, 그쵸? 구성을 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어. 지엽적이야. 지엽. 너무 좁아. 상황을 개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만 돼? 그래요. 디사이딩 뒤로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라서 2번보다는 4번이 좀 더 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었던 힌트라는 게 굳이 조금 따지자면은 이러한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게 이런 남을 관찰하면서나 혹은 과거에 혹은 직접적인 그러한 정세적 반응으로부터 얻어진 그러한 정보라는 게 구성을 한다잖아. 토대를. 포인트는 구성하는 거거든. 토대를 구성하는 건데 보면은 이러한 상호적인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떠한 토대를, 너무 억진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그 다음에 important component, 구성 요소라고 하니까는, 응? 구성 요소에서 또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2번이랑 많이 헷갈렸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적절한 것을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5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네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나만 또 헷갈리냐? 여하튼 이해 안 되면은 지문해라 꼭.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보면은 이 마지막 이 지문도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한 번 있는 지문인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정서적인 결과를, 그쵸, 관찰함으로써 그 다음에 과거나 직접적인 정서적 반응에 대한 도덕적 그런 상황의 반응에 대한 정보라는 게, 그쵸, 도덕적 이해라는 게 구성되는 토대를 형성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 우리는 항상 감정을 통제해야 되고 뭔가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존 도구야, 생존 도구.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를 내고 울고 질투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외부에서의 어떠한 위협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생존을 하려는 메커니즘이야, 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사람이 미묘하게 나를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미묘하게, 분명 행동은 기분 나쁘지 않은데 뭔가 애매하게 기분이 나빠. 그러한 경우나 그러한 경우 있잖아. 명백하지는 않은데 묘하게 기분 상할 때, 그러한 것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게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는 여기에서 1번 문장만 보면은 적절한 감정이 없으면은, 그쵸, 심지어는 사람들이 중요한 갈등을 풀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거든, 이 지문에서는. 이거 실제로 이거 모의고사거든. 모의고사 지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생존의 기제, 생존, 서바이벌 메커니즘의 일부이고,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이 되게 너네도 많이 필요한 거. 너네가 느끼는 거는 다 옳아. 내가 막 이럴 때 있잖아. 우리 3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죠.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창의성 연구진들은 이제는 믿고 있거든. 근데 뭐라고 믿고 있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항상 정의될 수 없다고 믿고 있어. 근데 뭐로서 정의될 수가 없냐면은 개인들의 그런 프로퍼티 하면은 소유물이나 재산 혹은 특성이죠. 개인들의 소유물로서 혹은 특성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죠. 그쵸? 개인들의 특성으로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답니다. 즉 창의성이라는 것은 특성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소유물일 수가 있는 거죠. 집단에.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캐치해야 되는 거는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individuals, 개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집단의 소유물일 수도 있구나만 캐치하시면 돼요. 선생님 실제로 지문 풀 때 이 그룹스에 동그라미 쳤거든? 집단이 포인트구나.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erformance, 성과 있잖아. 근데 어떠한 성과냐면 동사는 is인 거 알죠? 그쵸? 만들어지는 성과 있잖아. improvisational, 즉흥적인 연극. 즉, 즉흥극의 앙상블 혹은 극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퍼포먼스, 공연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산물일 수가 있거든. entire 앙상블이라고 해서 전체 극단의 산물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entirely 포인트죠. 이러한 창의적인 산물 중에 하나인 공연, 퍼포먼스, 공연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entire, 전체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구체적인 사례로. 그 다음 어떠한 방법도 없거든.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뭐 투부정사에 A를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혹은 귀속시키다. 어떠한 방법도 없어.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그 공연이라는 것을 어떠한 단일한 집단의 멤버에게, 그쵸, 귀속시킬 혹은 탓으로 할 방법도 없답니다. 왜냐면 집단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조직 이론가들과 그리고 소시오 컬처럴리스트, 그 사회 문화학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거든. 문제 해결 있잖아. work groups, 작업 집단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 그리고 학습, 그 교실에서, 그리고 informal settings, 비공식적인 그런 환경에서의 학습이라는 것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근데 어디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여기서도 소셜이 포인트죠. 소셜에 동그라미 치고 항상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은 나중에 글을 다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될 때 조금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근데 어떠한 사회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생을 하냐면은 그쵸, 집단 창의성에 의해서 characterized 특징 지어지는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여기서도 그룹이 지금 포인트죠. 이러한 연구라는 것은 여전히 탐구를 하고 있거든. 복잡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between A and B, 집단 창의성과 그 개인 집단의 개인 멤버들의 창의성 사이에 그런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고 있답니다. 4번 동그라미 오른쪽. 근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으로부터 온다. 딱 읽자마자 4번이 답인 거 알았죠? 더비더비 나오네. 그 다음. 너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더 창의적이 된다?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그쵸? 창의성의 그쵸? 다른 유형이랍니다. 여기서 디즈가 지칭하는 게 4번 문장이 없다는 것을 캐치해서도 답을 고를 수 있겠네. 여기서 이러한 것이 창의성의 다른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디즈가 지칭하는 것은 그쵸?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문장에 있는 그룹 크리에이티비티와 크리에이티비티 오브 인디비주얼 멤버스 이 두 개를 지칭하는 거겠네. 그 다음 5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자. 그 인터랙셔널 상호작용의 과정 있잖아. 집단 창의성의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 있잖아. improvising 즉흥 연기를 하는 이라는 분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즉흥 연기를 하는 그 배우들 사이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 창의성의 과정이라는 게 그쵸? 어떤 것과 같이 보이진 않는답니다. 그쵸? 인지적 과정처럼 보이진 않는데 근데 어떠한 인지적 과정이냐면은 어떠한 단일한 배우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일한 배우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처럼 보이지는 않는답니다. 즉, 이 연극을 하는 게 단일한 배우의 머리가 아니라 집단 창의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 중에서도 집단 창의성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6번 얘는 구조 파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 파악. 구조가 꽤 지금까지 했던 수능 완성 지문 중에 구조 파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36번은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구조 파악이 유의해서 좀 봐라. 그러니까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도 소크라테스라서 괜찮잖아. 근데 구조 때문에 어법 문제로 29번 문제 어법 문제로 출제될 확률도 있으니까는 그것에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어떻게 순서 배열할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항상 약속한 것처럼 BCA 순으로 읽을게요. 네모칸부터 읽고.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윤리의 서상 배울 때부터 소크라테스가 엄청난 달변가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아내한테 엄청 구박받았던 거 알죠? 밖에 나가서 맨날 그 아내 입장에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하고 다니고 돈은 안 벌고 여하튼 네모칸 안 보면 소크라테스는 presence, a theater of presence 존재의 장, 즉 참여의 장이라는 거를 제공을 했거든. 에피인스, 아테네에서. 그쵸? 근데 누구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 젊은이들이 모였었거든. 그가 보여주는 걸 보기 위해서. 근데 뭐를 보여주냐면은 그쵸? 그들의 elders, 원로들이 나이든 노인들이 심지어는 사람일지라도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가장 그쵸? 뛰어난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위즈덤,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watch him show that 접속사 that 니아로 주어가 elder 쓰고 동사가 쿨든이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걸 보기 위해 모였던 거죠. 그쵸? 근데 뭐를 그 노인들, 즉 원로들이 대답할 수 없었냐면 중요한 질문들을. 근데 어떠한 중요한 질문들이냐면 그가 그들에게 언급했던 질문들이죠.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걸 elder 쓰겠죠? 이 구체적으로는 질문과 같은 것들이죠. 정의가 무엇냐와 같은 질문들 같은 것들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에센스 아테네에서 가장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원로들 모아놓은 다음에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원로들이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B1 볼까? 그래서 이러한 와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디지 와출스죠. 이러한 국영꾼들은 끌렸던 거죠, 철학에. 그쵸? 그들이 어떤 것을 배우면서.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그쵸? 철학에 끌렸답니다. 리미테이션. 여기에서 B번이 첫 번째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죠? 지금 네모칸 안에서 디지 와출스가 우리 더 영피플인 거 캐치할 수 있고, 인간의 한계라는 건 원로들이 그쵸 대답을 못하는 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소크라테스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구나. 그런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From comedy, 희극으로부터.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그 연극, theater, 극장이라는 게 더 immediate, 직접적이고 더 transformative, 변화시키는 거였죠. 그쵸? 와처스, 구경꾼들을 사상가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희극이나 혹은 책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일깨워주는 걸 배울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눈앞에 펼쳐주는 그러한 장면들에 의해서 그 젊은이들이 어떠한 많은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C번으로 넘어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플레인이 명백하게 디든 그렇지 못했답니다.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뭔지 찾으면 되겠다. 그들은 were deep inside. 그 극장의 장소에 안쪽 깊은 곳에 있었어. 그래서 뭐 할 수 없었던 거야? 그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 스스로를. 그래서 and 뒤로 다시 주어가 어리다. 동사는 was고. 그들이 끝에 알았던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그죠? humiliated. 굴욕감을 받았다는 것이었답니다. fiendishly. 지독하게 그 영리한 그 남성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은 갔던 거야. 떠나버렸던 거죠. Not wiser. 더 현명해져서가 아니라 not a 법이다. 더 angry. 화가 나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cleverness. 그 영리함에. 보미과 데이는 지금 엘더스 지칭하는 것 같죠? 지금 그 네모칸 안에 나오는 같이 볼까? A번 보면은 그것은 또한 드라마틱, 극적이었답니다. 그리고 more tightly, 더 엄밀하게 집중이 되어 있었대요. 잘못된 주장에. 어떠한 잘못된 주장이냐면 지식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었죠. 근데 이게 또 어떠한 주장인지 대신 여기서 지금 목적과 관계대명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메이드 뒤에 목적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쵸. 아테네의 공공장소에서 하는 그러한 지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죠. 이거 지금 에센스 얘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First claims that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the first claims to wisdom을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잘못된 주장이거든. 직접적으로 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데 얘네들이 소크라테스 주변에 몰려 있었잖아. 그의 청중으로서. 그러면은 원로들은 근데 어떠한 원로들이냐면 그 refuted 반박을 당했던 원로들 그들은 지혜를 얻었을까? 보면은 지금 순서 배열할 때 내가 실제로 한 세트로 찾은 거는 A, C를 먼저 찾았거든. 이걸 한 세트로 찾았어. 왜냐면 지금 질문을 하잖아. 그 원로들 What is justice라는 질문을 받았던 원로들이 지혜를 얻었을까? 대부분의 그들은 didn't 뒤에 그러니까는 didn't gain wisdom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A, C를 한 세트로 찾으면은 일단은 몇 번이 지어지냐? 그죠? 3번, 5번, 4번이 지어지잖아. 그 다음에 이 B가 맨 앞으로 갈지 맨 뒤로 갈지만 정해주면 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의 순서로 봤을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랐습니다. 되냐? 항상 완벽한 세트로 1, 2, 3번 다 찾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럴 땐 이렇게 정확한 한 세트를 찾아서 나머지 하나를 앞으로 붙일지 뒤로 붙일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되냐?
이게 구조 파악이 어려우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거 질문 좀 해라. 애들아 공부하고 있지? 질문이 없어가지고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너무 질문이 없어서 항상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보다 잘해서 걱정 안 하긴 하는데 여하튼 같이 37번도 보도록 합시다. 순서 배열. 개인적으로는 이 37번 지문 같은 게 잘 안 읽히는 지문 중에 하나잖아. 구구절절 핵심 내용은 없이 그 구체적인 사례만 쭉 나열되는 경우. 이것도 우리 어떤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순서 배열을 할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된다기보다는 어휘 같은 거를 오히려 갖고 가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내가 약간 기시감이 들어. 이 지문이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토픽으로도 분명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갖고 가라. 와일드라이프 하면은 얘 참 야생동물이라고 안 느껴지지 않냐? 야생이 그쵸? 야생동물 관리 있잖아 북아메리카에서. 그게 좀 복잡해.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지라는 게 개인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있거든. 근데 어떠한 개인들이냐면은 개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혹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들이야. 그쵸? As they see fit 외웠죠? 적절하다고 생각하다.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는 한 그쵸? 한다면 그쵸? So long as 그러니까 뒤에 부사절 두 개가 설명해 주는 거야. So long as도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죠.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adversely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그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뭔 말인지 되냐? 지금 네모칸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쵸? 토지라는 게 개인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B번 읽어볼까? 근데 더 colonies 식민지들이 그들의 그러한 독립을 얻었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나오진 않겠죠. 네모칸 안에서 식민지란 얘기가 전혀 없는데 더가 들어갔으니까 B는 적어도 0번은 아니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2번이랑 3번 지을 수 있다. 되냐? 그 다음에 그 식민지라는 게 독립을 했을 때 근데 그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 독립 혁명 이후에 그리고 스타이트 주가 되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야생동물들을 소유를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on behalf of 하면 무엇을 대신하여? 그쵸? 국민들을 대신하여야. 근데 어떠한 국민들이냐면은 crown, 왕권을 대체하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죠. 그쵸? 뭐로서? 최고의 권위자로서 authority. 그쵸? 근데 어떠한 최고의 권위자냐면은 정부가 기반을 두고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서 왕권을 대체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신하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컬러니스가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있네. 그쵸?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있네. 컬러니가. 되냐? 그 다음 C번 한번 볼까? 그러니까 네모칸 안에서 토지는 individual. B번에 wildlife는 colonies. C번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거 however이네요. 하지만 그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not A but B 개인들이나 혹은 land owners 그 땅의 소유주들에 의해서 소유되는 게 아니라 society 사회에 의해서 소유가 된답니다. 보니까 지금 C번이 첫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죠. 네모칸 안에서 랜드는 individuals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 하지만 wildlife는 그쵸? society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고 하고 있네. 이것은 영국의 관습법의 결과인데 그리고 그것은 명시하고 있거든. 영국의 관습법을 부연 설명해주네. 그 야생동물이라는 게 왕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들이 미국에 세워졌을 때 그 식민의 정부라는 것들이 administer,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 왕권을 대신해서 통치를 했어. 그리고 그들은 야생동물을 소유를 했답니다. A번, consequently, 결과적으로가 가장 큰 힌트네. 결과적으로 그 북미에서 우리는 디스도 큰 힌트다.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떠한 현상이냐면은
사회라는 것이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민간인들이 그쵸?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뿐만이 아니라 해비텟, 서식지도 소유하고 관리하는구나. 야생동물들이 그쵸? 의존하고 있는 명백하게 협력 관계라는 것이 요구가 되겠네. 그 토지 주인들과 정부들 사이에서 그쵸? 만약에 야생동물의 자원이라는 것이 그쵸? 현명하게 관리가 되려면 그래서 보면은 지금 네모칸 안으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C번이고 그 다음에 컬러니에 대한 부연 설명에 나오는 2번 그 다음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러한 흥미로운 그쵸 땅은 민간인이 관리하는데 맞죠 땅은 민간인이 관리하는데 야생동물은 그쵸 사회 소사이어티가 관리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뭐 미국은 돈도 사기업이 찍어내는데 이거는 뭐 별게 아니죠. 그 그래서 답을 이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8번. 이게 한국은행이라는 그 공기업이 그 화폐를 찍어내거든. 근데 미국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많이 하잖아. 실제로 미국은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 지폐를 찍어내더라고. 그게 EBS 관련된 경제 관련 다큐 보다가 나도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겁내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충격적이었어. 여하튼 이 네모칸 보면은 어, 이 지문도 꽤나 맞추기 쉬웠죠. 어디에서 너네 힌트를 얻었냐? 윤지야. 그쵸? 이 디스 프린시펄의 이 디스 프린시펄이 뭔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manufactured 굿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면 되겠구나. 이 뒤쪽으로. 그쵸? 보면은 보통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러한 원리 있죠. 그 책임감의 allocation, 그 배분 혹은 할당에 대한 이러한 원리라는 게 생산이 된 상품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한번 볼까?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의 책임감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 법적 원칙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거든. 그쵸? 책임감의 배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이것 좀 갖고 가. 얘가 acting이 person수 시켜주는 거다. 행위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행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행위자들은 법률이니까 must라는 엄청 강한 조동사가 나온 거다. must는 잘 안 나오잖아. 그 행위자라는 사람들이 확실히 해야 되거든. 각각의 행위라는 게 수행이 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해나 혹은 nuisance, 방해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각의 행위라는 걸 수행이 되도록, 각각의 행위가 수행이 되도록 보장해야 된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해나 nuisance,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냐면은, 다른 법적으로 보호받는 interest, 이해관계자들에게. 되냐? 1번 동그라미 오른쪽 in relation to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왼쪽에 위쪽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들어낼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1번 동그라미 오른쪽 in relation to도 얘 전치사죠. 무엇과 관련해서 그 상품을 manufacturing 제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굿즈 많이 하잖아. 니네 아이돌 굿즈 관련해서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은 그 operator 그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pollution 오염과 hazard 위험 그다음 risk 위험성을 예방하도록 요구한답니다. 근데 어떠한 위험성이냐면은 대중의 건강에 그쵸 해를 미치는 그러한 위험성이죠. 보면 얘들아 prevent 뒤로 지금 병렬되는 목적어가 몇 개야? 그쵸 여러분 이미 표시해왔죠? 네 개죠? pollution, hazard, the risk and damage 이 네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거죠. 이웃에 있는 properties, 소유물 혹은 재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상품을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pollution도 prevent 예방해야 돼, hazard 어떤 위험성도 예방해야 되고, 어떤 공공에 대한 건강에 피해를 미치는 것도 당연히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그러한 소유물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도 예방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또는 적어도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성을 최소화해야 한답니다. 이거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긍정적인 외부성과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에는 부정적인 외부성이 높다고 했었나? 이거 어디 몇 번 지문이었는지 기억나냐? 이것 좀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단어로 2번 나왔으면 중요한 거거든? 이게 어디에 나왔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이따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고 영상에 넣을게요. 그쵸? 근데 어떠한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되냐면 일정한 수준으로. 그쵸? 법률에 의해서 정의되고 혹은 특정한 허가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 수준까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외부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동그라미 오른쪽. 아직까지는 뭐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 제품이 생산되는 것에 대한. 그래서 preventative, 예방적인 비용이라는 게 지불이 되는 거야. producer, 생산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 근데 뭐가 받아들여지냐면 이러한 예방적인 책임이라는 게 제조 과정에도 그쵸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포함을 하거든. 그쵸 폐기물을. 근데 어떠한 폐기물이냐면은 그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폐기물이죠. 아직까지도 제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예방적인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더 내겠죠. 공장 같은 거 돌리는 애들은.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오른쪽 상품들 있잖아. 그 시장에 나오는 상품들이 안전하고 secure, 그쵸? 안정적이어야 돼, 일반적으로는. 드디어 상품에 대한 얘기 나오네. 그러니까 4번 동그라미에 넣으면 되는 건다. 그러니까 4번 위쪽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는 실제로 출시된 상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4번 동그라미에 근데 이러한 원리 있죠. 책임감 배분의 원리라는 게 생산이 된 굿즈에도 적용이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시장에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그러니까 안전해야 된다. 그쵸?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such as 예를 들면은 pesticides, 살충제나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이런 건 그냥 애들아 덩어리째로 외워라. 응? 얘네 분명 나올 거야. 니네가 앞으로 풀 학평이든지 혹은 수능이든지 토픽으로 나올 거야. 유전자 변형 생물 그리고 차량에 관련된 그러한 특정한 상품들 있잖아. 그러한 것을 placing 이러한 상품을 위치시키는 것 있죠 시장에. 그러한 것은 prior 사전에 licensing scheme 허가 제도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되냐? 서브젝트가 영향을 받는이라는 뜻이 있잖아. 여기에서는 뭐 비서브젝트 2가 무엇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단어로 나와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건 결국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살충제나 유전자 변형 생물이나 차량 같은 것은 판매가 되고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심지어 상품이 판매되기 전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되냐? 지금 37 그 34번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없죠. 34번 나 아직 강의 안 했어. 34번 어려워가지고 지금 35번부터 촬영하고 있거든.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담을 하자면은 오늘 너네도 1, 2학년 때는 프린트 되게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영상 수업한 지 2주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프린트 만들고 왔거든. 그래서 애들이 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왔는데 하객여고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인왕 광성 인성에 문제 있어 이거 드립 많이 가짜사나이? 그 다음에 인명여고가 이번에 인명여고가 항상 부교재를 쓰는데 그래도 부교재를 사면은 솔직히 끝까지 다 썼잖아. 근데 이번에는 1학기 때 부교재를 반밖에 못 나갔는데 2학기 때 부교재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은 1학기 때 부교재도 멋 같은 거 올라가지고 완전 지문 무슨 진짜 별로였거든? 너네가 했었던 거 있잖아 그거. 그거 뭐냐 수능 유형 픽. 니네 안 했구나. 수능 유형 픽. 했었나? 여하튼 완전 했었지. 그래서 완전 별로였는데
이번에 EBS 리딩 파워로 바꿨거든. 그래서 잘 됐다. 이미 그거는 그 모의고사 지문 유형별로 묶어놓은 거니까. 해서 근데 왜 바꿨지? 한 번도 부교재를 다 쓰지 않고 바꾼 적이 없는데 했더니 왜 바꿨는 줄 알아? 그 EBS 강의 틀어주려고. 진짜 그래서 인명사이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강의 영상 찍어서 올리기 싫으니까는 꼭 EBS 교재를 바꾼 거예요. EBS 그 강의 틀어주려고. 진짜 그런 쪽으로는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응원합니다. 임명경 선생님들. 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또 늦게 찍고 있는 거야. 어제 새벽 선생님 좀 게을렀어. 솔직히 얘기할게. 게을렀어. 게을렀고 어제도 수업 준비 거의 90% 하고 자긴 했거든. 100%를 하고 원래 오늘 계획은 딱 집에 프린트 일하고 들어오면 밥 먹고서 영상 촬영하고 올리면은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어제 잠을 못 잤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거의 밤 새다시피 하고 딱 학원에서 그렇게 프린트하는 게 진짜 노동이거든. 진짜 노동이고 너무 힘들고 차라리 강의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 여튼 그래서 집에 오니까 뻗었어요. 그래서 또 자고선 일어나자마자 강의 준비하고 또 이렇게 찍고 있네요. 느지막이. 우리 이해해줄 거죠, 우리 고3 친구들은. 그리고 그 학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너네가 결정할 일이 없었잖아. 항상 뭔가 누군가가 가이드 해주는 쪽으로 쭉 따라오기만 하면 됐던 건데, 난생 처음으로 진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잖아. 학교를 어디를 지원하고 어떤 과를 지원하고 어떠한 전형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희비가 갈리니까. 근데 그런 건 너무 물론 고민되겠지. 고민이 되고 나보다 성적이 조금 더 좋은 친구가 지원을 하면은 당장 눈앞에 나보다 더 좋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스펙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있으면은 걱정이 되기도 할 텐데 항상 소신껏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 누구도 몰라. 딱 그래서 무슨 눈치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경쟁률 보고 지원하고 그러기도 했거든. 선생님 그 편입할 때도 그 편입 그 경쟁률이 바로바로 그 진학사 같은 데인가? 거기에 뜨니까는 뭐 경쟁률이 뭐 10명 뽑아. 10명 뽑는데 뭐 그 지원 마감 10분 전만 해도 무슨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었어. 근데 한 명도 지원 안 한 게 아니라 경쟁률이 1도 안 됐는데 막 갑자기 막 엄청 치솟고 막 이러한 상황도 있었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그냥 될 놈 될.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다. 우리가 어디를 갈지. 그러니까는 그냥 나 자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참 그냥 그런 고민하는 게 너무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 줄 수 있으니까는 상담을 해도 되는데 참 내가 과연 도움을 그 입시를 내가 잘 몰라. 입시를 잘 몰라. 영어는 잘 알아. 영잘. 영어는 잘하는데 입시는 잘 몰라서 큰 도움이 아마 안 될 거긴 한데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쪽으로는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도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 개인적인 가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는데 어떠한 수치와 관련된 얘기 있잖아. 너네 뭐 내신 성적이나 경쟁률 이런 것에 관해서 내가 조금 도움이 나보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담임이 더 도움이 될 거다. 물론 담임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돈 주고 상담받는 그런 입시 컨설팅도 도움 안 돼.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답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가이드만 해줄 뿐이지 항상 최종 결정권자, 디시전 메이커는 여러분인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너네가 중심이고 너네가 그 결정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 또 이런 게 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모든 걸 너네가 감수해야 되잖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어디 넣어 딱딱딱. 그쵸? 그러게. 모든 게 그러면 좋을 텐데 이거 해 저거 해. 그쵸? 참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듣는 게 되게 간섭 같고 다 나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랬는데 이게 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혼내는 사람도 없고 이게 맞다 저게 뭐 그렇다 틀리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인 되면 좀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선생님은 약간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계획 세우고 혼자 개인주의자라 그런 걸 되게 즐겼고 잘했거든. 또 이렇게 가쁜 자기 자랑. 여하튼 그 대신 팀워크를 잘 못해요. 팀으로 이뤄서 팀전을 잘 못해. 팀전을.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야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항상. 그쵸.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3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9번 보면은 그 as부터 그쵸. as부터 그쵸. brain스까지 그쵸. 부사절이죠. 보면은 우리의 머리가 증가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그쵸. 크기가 증가한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냐면 우리의 확장하는 그러한 뇌를 어코모데이트 수용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계속해서 확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압박을 주었답니다. 누구에게 압박을 주었냐면은 호미니드 인류의 어머니들에게 압박을 주은 거야. 그쵸? 그들의 아이들을 출산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죠. 뭐 하기 전에? 그죠? 그들의 머리가 너무 커지기 전에. 되냐? 여기서 dear은 베이비스 지칭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실제로 풀 때 동그라미 쳤던 것은 이 too big, 머리가 너무 커지네. 이게 포인트를 잡아서 나는 문제를 풀었다. 볼까? up until, 그쵸? 2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인 그 뇌 사이즈 있잖아. 우리의 인류 조상의 뇌 사이즈라는 게 똑같았거든? 그쵸? Great Apes 하면은 유인원이고 얘도 꼭 외워놔라. 유인원이라고 하면은 인간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애들을 유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유인원의 대시 지칭하는 건 바로 위에 있는 브레인 사이즈죠. 뇌 크기와 비슷했거든. 그 유인원들 보면 머리 개 작은데? 그쵸? 원래는 그랬나 봐. 그럼 소두는 진화를 못한 건가요? 그런가? 하지만 어떠한 것이 그런 우리의 진화에서 발생을 해서 to change를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네. 결과적으로 그 우리의 뇌의 발달 과정을 변화시켰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뇌를 부연 설명해 주네. 매우 커졌어. 매우 더 커져버린 거야, 뇌가. 머리가 커진 거죠. 1번 동그라미 오른쪽. 인간의 뇌 사이즈라는 게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더 커진 거야. 우리의 조상 유인원들의 뇌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머리 크기의 3분의 1이었다는 건가? 징그러운데? 여하튼 계속해서 인간의 뇌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 2번 동그라미 오른쪽. 하지만 이것은 문제는 아니었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비인간 커즌스 사촌들에겐 문제가 아니었거든. 동격으로 침팬치가 있네요. 침팬치를 부연 설명해주네. 하우에벌 뒤쪽으로 침팬치 내용 나오네. 계속해서 침팬치 내용이 나오면 2번 동그라미가 답일 것 같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 그 움직임의 측면에서 그 침팬치 같은 게 자연스럽게 upright는 지금 부사다. 똑바로 서서 걷진 않잖아. 그래서 그쵸? 어 그래서 발달시키지도 않은 거죠. 뭐를? narrow pelvis에서 좁은 골반을 발달시키지도 않았답니다. 이거를 읽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직립보행을 하면은 골반이 작아지네. 그쵸? 직립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쵸? 골반이 큰가 봐. 그쵸? 이게 그거 중력 때문에 그런가? 골반이 크면은 직립보행하면은 중력이 너무 세서 허리에 무리가 가서 그런가? 여하튼 그쵸. 그들의 산도라는 것은 충분히 컸답니다. 상대적으로 더 쉬운 출산을 할 만큼 충분히 컸던 거죠.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쵸. which is why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침팬치들이 와들 뒤뚱뒤뚱 걷는 거죠. 그들이 그쵸. 직립으로 걸으려고 할 때. 그쵸. 그들이
직립으로 거리려고 할 때 골반이 크니까는 뒤뚱뒤뚱하게 되나 보네. 그들은 일반적으로 출산을 한답니다. 그들 스스로 30분 이내에 한다네. 그렇죠. 반면에 인간의 출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더 긴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종종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성인들에 의해서. 보면 지금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however 밑쪽으로 침팬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는 우리 2번 얘기하면 되겠다. 2번 동그라미에 넣으면 되겠다. 인간은 머리가 커지면서 출산에 압력을 받게 됐다. 압박을 받게 됐다. 어머니들이.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디스는 출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요즘 이게 트렌드야. 그러니까 이 네모칸 안에서보다는 이 근처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답을 체크하는 게 요즘 트렌드더라고. 아니 되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친구 없겠죠? 항상 40번은 풀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본문은 안 읽어도 봐봐. 나 이거 또 봐봐. BF 존스의 연구에 따르면 증가된 그러한 복잡성 있잖아. 과학 분야에 대한 그런 복잡성과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이 빈칸이라는 게 그쵸? 결과를 갖고 온 것처럼 보인다잖아. 연구자들의 시작과 픽 에이지, 절정기의 지연을 야기했대잖아. 그 과학적 성취에 의해서. 그럼 봐봐 얘들아. 과학 분야가 있는데 과학이 복잡해지고 이 더 높아진 톨러런스? 갑자기 왜 참는데? 인내가 왜 나오는데? 인내 아니겠죠. 이거 그냥 내 추측이야. 이렇게 풀었다고 난. 인내 뭔 인내야. 자동화? 자동화가 되면 자동화가 되면 편해지니까는 더 딜레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가 나올 것 같아. 딜레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럼 교육이겠죠. 교육이 높아졌으니까는 교육 받으려면 조금 연기되는 건가? 이렇게 유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쵸. 그들의 짧아진 커리어를 야기하겠냐, 뒤바꾸겠냐. 딜레이는 부정이잖아, 보통. 그러니까는 당연히 짧아진 커리어를 뒤바꾸는 게 아니라 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번을 나는 갖고 갔어. 그러니까 40번 풀 때는 얘도 사실 일치불일치 문제랑 똑같이 접근하면 돼. 이렇게 푼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거가 되는 거를 찾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히즈 데이터부터 한번 볼까? 이 중간부터 난 읽거든? 나 이거 40번도 처음부터 안 읽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히즈 데이터. 보면은 그의 데이터라는 건 보여주거든. 또 보여주는 거 뒤에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항상. 보여준대잖아. 그 피크 에이지, 절정의 나이가 증가가 된 거야. 왜냐하면은 그 일은 나이의 혁신이라는 것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은 엔드 뒤로 대시 주어지. 그것은 결과랍니다. 무엇의 결과냐면은 그 증가된 교육의 요구에 대한 결과래. 그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근데 어떠한 지식이냐면은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증가된 교육의 요구의 결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일단은 A에 대한 2번 education에 대한 힌트를 얻었거든. 이 부분에서 A에 대한. 근데 이게 B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뒤로 쭉 읽어볼까? 20세기 초에 Great Minds, 이 Minds라는 단어도 얘들아 지성인이라는 뜻이 있는 거 꼭 갖고 가야 돼. 위대한 그러한 지성인들이 그들의 작업을 시작했거든. 23살에. 근데 at the end, 20세기의 끝쯤에는 31살에 시작했다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이 100년을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다음에 어떠한 증가도 없었답니다. 그 혁신가들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그쵸? 그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서 그쵸? make up for 보충하다. 이러한 짧아진 커리어를 보충할 그러한 생산성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쵸? 쇠퇴가 있었답니다. 혁신적인 결과에 있어서 연구자당 그쵸? 그 세기에 즉 20세기에 그러니까는 공부할 게 많아서
연구를 늦게 시작하고 중년이 됐다고 해도 그것을 보충할 만한 거는 없었다는 거죠. 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기한 거잖아. 뒤바꾼 게 아니라. 밑에 내용 읽어보면 그들의 짧아진 커리어를 야기한 거니까는.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B번의 힌트는 There's no increase 블라블라블라 이 부분에서 답에 대한 힌트 얻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위에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역사가들은 관찰을 했거든. 그 절정의 나이 있잖아. 과학적 생산성의 절정이라는 게 대략 25세라는 것을. 그쵸? 1500년에는. 하지만 1900년쯤에는 37세였대요. 계속해서 나이가 피크 에이지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과학 영역의 복잡성이라는 것이 그죠? 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러한 증가를. 여기선 증가가 조금 인지 긍정인지 아직은 모르죠. 우리가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복잡성이라는 게 make 지금 사역동사고 더부터 rate를 네모 가로로 묶으면 뒤에 목적격 보어 decline 보이죠? 이러한 복잡성이라는 게 ideation, 아이디어 형성과 elaboration, 정교화의 속도를 낮춘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를 갖고 오거든. 그쵸? 늦어지는 커리어 절정의 결과를 갖고 온답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B.F. 존스라는 사람이 그 700명의 노벨 수상자들을 연구를 했거든. 그리고 기술 혁신가들을 연구를 한 거죠. 20세기에. 그리고 발견을 했답니다. found랑 지금 studied가 병렬인 거 보이죠? 그쵸? over부터 century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그 세기 동안에, 즉 20세기 동안에 위대한 성취들이 점점 더 늦은 나이에 발생을 한 거죠. 미는 형용사로 평균의라는 뜻이 있다. 즉 평균 나이 있죠. 위대한 성취의 평균 나이라는 게 그죠? 대략 6년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 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2000년에 그 절정의 나이라는 게 36세에서 그쵸? 40세가 되었답니다. 즉 커리어를 시작하는 나이랑 절정의 나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20번은 읽어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20번은 건너뛰고 우리 오늘 22, 23, 24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2, 23, 24 보면은 얘들아 20번 쉽다고 해서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다.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어휘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틀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거 리더십 파이프라인 이 단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리더십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역량이 올라가면서 리더의 역량도 올라가는 거라고 그 단어에 나오는데 우리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은 그레이프바인. 그레이프바인이 원래는 포도 넝쿨이냐 넝굴이냐 넝쿨 같네요. 넝쿨이란 뜻이거든. 이 포도 넝쿨이라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렌레이스 기억나? 치열한 경쟁을 렌레이스라고 했었잖아. 이게 뭐냐면은 그 비밀 정보망이야. 비밀 정보망. 그러니까 막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막 그 직원들끼리 하는 뒷담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있잖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인맥 같은 거죠. 그레이프바인. 그래서 비밀 정보망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이거 함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어라서 그레이프바인 하면 갑자기 웬 포도? 이게 사실 포도인지 캐치 못할 수도 있어. 이게 너무 안 보던 단어로 그레이프? 포도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또 텐션이 업되고 있네요. 텐션을 낮춰서. 그 다음에 레드, 헤어링 이라는 단어를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헤어링 맞다. 헤어링. 얘가 헤어링이 얘들아 청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빨간색 청어가 뭐냐면 일단은 이 빨간색 청어가 직역하면은 그 훈제 청어거든. 그러니까 청어를 훈제하면은 빨갛게 되나 봐. 그러면 냄새가 엄청 나대요. 그 막 사냥개들도 이게 편입할 때 편입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방식이야. 이게 사냥을
사냥개들은 목표가 있잖아. 그 사냥물이라는 사냥감 게임이 사냥감이란 뜻 있는 거 알죠? 사냥감을 딱 목표물이 있는데 걔네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청어를 딱 갖다 대면은 걔들이 그 청어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냥감을 놓치게 되는 거. 즉 청어라는 건 뭐냐면 써봐라. 중요한 것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 혹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떠한 중요한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것을 레드 헤어링이라고 해. 이거 알려줄 테니까는 사전에 검색해서 예문 좀 몇 개 찾아봐. 함축 뜻으로도 분명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단어니까는. 뭔 말인지 되냐? 이거 3개. 그 다음에 리더십 파이프라인까지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지죠. 최고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센틱 진정한 조직 있잖아. 미래의 진정한 조직들은 foster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랍니다. 환경을.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게 at a premium 귀중한 즉 가치가 큰 그러한 환경이라는 걸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래요. 즉 직원들이 그쵸? 지금 문장이 병렬되는 거 알죠? 직원들이 그쵸? 참여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그쵸? carefully 조심스럽게 함양이 되는 거죠.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연구에서 그 직장들 있잖아. 근데 어떠한 직장들이냐면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직장들은 그쵸? unusual 이례적인 그쵸? 특별한 종류의 다양성을 그쵸? look for 찾았다는 거죠. 뭐 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차이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차이냐면은 그쵸? more than skin deep 얘도 갖고 가. 스킨 딥. 스킨 딥 하면 피부가 엄청 얇잖아. 그래서 피상적인.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여지는 그 이상의 차이 때문에 사람을 고용을 했답니다. 여기에서도 니네가 지금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했는 게 unusual. 이례적인 다양성. 되냐? 그러니까 엄청 다양하다는 거야. 차이 또 나왔죠? 새로운 것, 차이, 변화. 이런 게 항상 글감이니까. 그 차이라는 게 사고방식에서 차이 있잖아. 그리고 frames of reference 이런 단어도 갖고 가. 준거의 틀. 그쵸? 어딘가에서 정보를 참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참조의 틀이니까는 그래서 준거 틀. 되냐? 그리고 스킬, 기술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differences, frames and skills다. 그쵸? 그러한 것들이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에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긴 이거 문장이 아니구나. 되냐?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았냐면은 생각 과정이나 준거 틀이나 기술에서의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고 있네. 케이스, 사례가 있거든. in point, 딱 들어맞는 사례가 있대요. 1980년대 과거에 비즈니스 디비전, 경영부죠. 사업부 애들 있잖아. US Publisher, 미국 출판사의 사업부들은 그쵸. 가장 폭넓게 다양한 그러한 workforces, 노동력들 중에 그쵸. 직원 집단들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거든. 보면은 이 1980년대의 과거에 미국의 출판사가 그러한 엄청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고용을 했었나 봐요. workforce 하면은 노동력이라는 뜻도 있고 노동 그러한 집단이라는 뜻도 있고 one senior editor 한 수석 편집자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일부였거든. 이거 여기서 보니까는 뒤에는 구체적인 사례 들어줄 것 같죠? 답은 그가 고를 수 있겠다. 그쵸? 몇 번으로 고르면 돼? 그쵸? 5번이죠. 성공적인 기업 환경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경력의 인재를 갖추는 것이 좋다. 그쵸? 위에만 읽고도 답은 고를 수 있죠. 띵크탱크라고 하면은 두뇌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라는 게 정부 집단, 특히나 정부에서 어떠한 많은 국가의 사안들을 처리할 때 진짜 그 분야의 각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싱크탱크라고 해요. 사실 싱크탱크라고 많이 한국어로도 쓰긴 하거든. 그리고 이 수석 편집자라는 사람이 아시아 문화에서 전문가였어. 또 다른 사람은 PH 닥터, 즉 박사학위 갖고 있었거든. 미국 역사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스피치라이터, 연설문 작성자로서 일했고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운동가였답니다. 또한 어소시엇 에디터, 편집자도 있었거든. 인턴을 했었던 뉴욕 매거진 잡지사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쵸, 경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배경을 Foreign Affair, 외교 문제에서. 오직 그 에디터, 편집자 중에 두 명만이 MBA 하면은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경영학 석사학입니다. MBA 받는다고 하잖아요. 경영학 석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영학과로 대학원 가면 MBA 되냐?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디비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비즈니스 디비전이었대요. 그러니까 경영학 사업하는 애들이면 당연히 MBA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뭐 역사나 뭐 환경운동가, 뭐 잡지사에서 일했던 사람, 외교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다는 거죠. 되냐?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부분은 정말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들이 항상 말하는 게, 나도 사업은 뭐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항상 느끼는 게 결국엔 모든 게 다 사람으로 귀결돼. 사람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서, 그쵸?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개인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게 진짜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일정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은 사람을 다루는 법, 사람과 잘 지내고 협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프린트 만들 때 나 혼자 있으면은 3시간이 뭐야? 한 6시간 넘게 걸렸을 거야. 근데 조교쌤이 도와주셔서 일찍 끝낼 수가 있었거든. 23번. 23번은 별표 2개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오늘 하는 지문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지문, 첫 번째로 중요한 지문은 내가 이거 다 한 다음에 녹화해. 여러분은 이미 앞에서 보고 왔을 그 뭐지? 이모티비스트 나오는 그 지문. 그 맨 처음 했던 지문이 가장 중요하고, 23번 지문이 오늘 하는 지문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지문. 같이 볼까? 그 맛에 대한 추구라는 게 한 가지 통로거든. 좋은 삶에 대한 한 가지 길인데, 이거는 사실이거든? 이 동격으로 표현 설명하는 거다. 근데 이게 어떠한 사실이냐면은 최근에 미국인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야. 그쵸? 그쵸? 음식과 그것의 소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진실이랍니다. 어떠한 음식에 대한 토론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것의 위치라는 것은, 다시 어떠한 그런 음식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그것의 위치라는 것은 시작해야만 하거든. 그 쾌락이라는 역할과 시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음식 이꼴 쾌락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머스트니까는 되냐? 하지만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쾌락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ambivalent. 이 엄청 중요한 단어. 일단 갖고 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 ambivalent. 양면적이래요. 양면적이라는 것은 좋으면서도 뭔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찬성하면서도 반대하고, 약간 이런 거죠. 부연 설명을 하네.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해라. 하지만 쾌락은 아니라고 뉴욕 타임즈가 블레어스 떠들어댔잖아. 그리고 there is more to life,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 행복한 것보다라고 아틀란틱 먼슬리가 proclaims, 선언을 했고, 이거 알죠? 인용구 뒤에는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다. 크게 이렇게 보면은 동사 주어식으로 지금 계속 쓰이잖아. 근데 뭐 주어 동사 로 쓰여도 상관없어요. 크게. 그리고 그죠? pursue, 추구해라. pleasure, 쾌락을. only in moderation, 절제하면서 라고 역시나
셀 수 없이 많은 sages, 현자들이 이야기를 했잖아. 역사 내세. 그것은 오직 transitory, 일시적인 혹은 덧없는 것이다라고 according to the timeless, 시대를 초월한 것들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timeless 하면은 이 기억나죠? timeless 하면은 permanent, eternal 이러한 단어랑 동의어였잖아.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은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돼. 뭐뭐하는 사람들 혹은 뭐뭐하는 것 이렇게 여기서는 그쵸? 시대를 초월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다. 그 다음에 inimical to 해롭답니다. spirituality 그것이 영성에 해롭다고 더 bodiless 무형의 것들이 역시나 더 플러스 형용사 무형의 것들이 우리를 믿도록 만들고는 했죠. 근데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the ubiquitous 얘도 ubiquitous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 3번 영광펜 되냐? 도처에 널린 그러한 self-help 자기개발 책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뭔가 절제하고 추구하면 안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리는 spend 시간 ing네.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이라는 것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보내잖아.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condemn 얘도 중요한 단어. 비판을 하는 거죠. with fervor 열정을 갖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쵸? death 죽음과 taxes 세금을 위해서 보통 남겨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쵸? 쾌락을 비판을 한답니다. 그러게가 아니죠. 일단은 답을 고르면은 1번 contradictory 하면은 그쵸? 모순되는 태도죠. 쾌락에 대한. 되냐? 2번 다양한 의견 좋은 인생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아니고요. 이유죠.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은 spirituality 그런 영성의 쾌락이 영성에 안 좋은 것. 그래서 이유죠. 그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이 안 좋은 이유. 뭔 소리야. 아니고 4번 관계 쾌락과 선택지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건 해석 안 할게요. 5번은 되냐? 이 지문 괜찮아요. 지문 괜찮고 ambivalent를 contradictory로 끌고 온 거구나. 지금 보니까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모순되는 게 결국엔 양면적인 거니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문이 어제 그 중세의 그 기독교에서는 되게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쾌락 자체를 절제해가지고 돌 같은 빵이랑 엄청 맛이 없는 음식들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 수도승들이. 어제 또 영상을 봤거든. 선생님이 또 EBS 다큐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23번 지문이 되게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단어들도 괜찮고. 이 ubiquitous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ubiquitous라는 단어랑 omnipresent라는 단어를 갖고 가. 이게 어려운 단어라 omni, present가 존재하는이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omnipresent 하면 도처에 존재하는. 즉 ubiquitous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그래서 이 단어 꼭 갖고 가세요. omnipresent. 이 질문 괜찮아요. 선생님 먹는 것엔 예전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되게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해요. 요리도 직접 해서 먹으려고 하고. 선생님이 잘하는 거는 내가 했던 요리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었던 게 어제 했었던 김치볶음밥. 진짜 너무 맛있다. 니네랑 같이 어떻게 만들어서 먹을 수도 없고. 여하튼 마지막으로 24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는 참 곤란스럽죠. 근데 사실 답 고르는 데는 많이 무리가 없긴 한데 이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을 한 덩어리로 볼지 이 센싱을 크라우드를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볼지 참 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죠. 여하튼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이라는 게 스마트 도시에 대한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이라는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그린, 친환경적인 그린, 친환경적인 이동성을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도시의 환경에서.
그 다음에 기분, 얘 수특에도 몇 번 나왔었던 그러한 단어죠. 얘 전치사랑 접속사 뜻 다 될 수 있는데 무엇을 고려하면 혹은 그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기분 뒤에 명사만 나올 수도 있고 기분 that 주어 동사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that은 생략되고, 보니까는 얘 사전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적어놔.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기분,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잖아 또. 되냐? 그래서 무엇을 고려하면은 ubiquity,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ubiquitous의 명사 형태네. 왼쪽에 나왔던 그 도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바일 기기라는 게 도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carried,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바일 기기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소셜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이라는 거 있잖아. IoT 기술을 통한 그러한 센싱이라는 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투어리스트, 그쵸? 여행객들로 하여금 지금 프로바이드랑 병렬되는 게 몇 개야? 그쵸? 총 3개입니다. 프로바이드, 그 다음에 뭐야? 정, 최종, 그쵸? 리빌, 그 다음, 그쵸? 그 다음 뭡니까? 없죠? 이 3개입니다. 되냐? allow, provide, reveal 이렇게 3개가 병렬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관광객들이 인기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목적지에서.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쌍방향의 피드백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쵸? 다른 투어리스트들에게, 그쵸? 다른 장소에 있는. 그 다음에 최고의 장소도 리뷰,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최고의 장소인지도 드러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뷰 뒤로 목적어가 3개네요. 그쵸? best places랑 local weather forecast랑 times, 그쵸? expected travel times 이렇게 목적어가 3개네. 그 다음에 지역의, 그쵸? 날씨 예측, 그리고 기대되는 이동 시간 같은 것도 리뷰 드러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날을 통해서. 여기에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거든. 그쵸? 대안의 경로를 찾을지 말지. 그리고, 그쵸? 최선으로, 그쵸? 언제 도착할지, 관광지나 혹은 레스토랑에. 또 어떻게, 이거 다 구체적인 사례니까 사실 안 읽어도 된다. 실제로는. 어떻게 불쾌한 그런 서프라이즈스, 뜻밖의 일을 피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여행할지, 어디에 주차할지, 그리고 어떠한 그쵸? 트랜스포트, 공공 교통 수단 정도로 해서 교통수단 솔루션이 어떠한 공공교통 솔루션이 최선인지 같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냐? 그 환경 센서라는 것이, 그쵸? 공기와 소음의 오염의 정도 또한, 그쵸? 보고할 수가 있거든. 뭐 이거 안 되는 게 없네. 이것은 enable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여행객들로 하여금 더 나은 결정을 하게 하는 걸 가능해. 그쵸?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쵸? 결정을 하는 것보다 take decisions, 결정을 취하는 것보다. 되냐? 그냥 답은 쉽게 3번을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이죠. 수단으로서. 3번이다 얘들아. 3번. 그쵸?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이라는 게 그 관광이라는 것을, 그쵸? 스마트한 관광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이 지문 그냥 뭐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특징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에 모의고사 그거 EBS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보내주는 EBS 모의고사 문제 또 풀면 된다 얘들아. 다음 주 평일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